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오늘 시작해 볼까요? 이 영상이 특정 종목이나 투자처를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또 이 영상에 나오는 사실들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꼭 검증하고 투자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그렇듯 여기에 나오는 예시의 종목은 예시일 뿐이지 투자를 권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첫 주제는 배당과 소각입니다. 배당과 소각.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덤으로 얻는 게 배당하고 소각이죠. 배당, 덤입니다, 덤. 우리는 1차적인 목표는 뭐죠? 1차적인 목표. 네, 주가 상승. 그렇죠. 완벽하게 배당주가 어마어마한 배당을 주면 배당주로서 그냥 갖고 가지만 통상의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하길 바랍니다. 차익을 원하죠. 자, 그런데 차익을 원하면 결국은 큰 사람들이 와서 주식을 사줘야 됩니다. 큰 돈들이 와서 주식을 사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 어떤 쪽이 유리한가 이런 얘기들을 오늘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 얘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있는 회사의 정관 변경입니다. 이 회사 정관 변경은 뭐냐면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2주 전에 공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연말 배당기일은 12월 말, 즉 12월 30일까지 마지막 날에 보유한 사람, 그러니까 그걸로 보면 이 영업일 전에 거래가 완료돼야 되고요. 그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12월 말에 주주가 확정되고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시차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2월 말인데 1월 달에 주식을 팔고 주총회에 참여해서 나 배당금 올려줘 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주가 아니어도 배당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지 말고 배당금을 확정하고 그리고 기준일을 이렇게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결산일이 아니라 기준일을 2주 전에 할 수 있게 정관을 변경한 겁니다. 이게 요새 나오는 얘기들이죠. 우리가 주식에 배당을 받기 위해서 최근 들어서 얘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확정하고 가자. 이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때는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12월 27일까지 갖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면 통상의 경우 28일날 배당락이 일어나잖아요. 배당락이 일어나는데 대부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배당금이 확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배당락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과거 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차라리 정확하게 언제까지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배당을 받자 이렇게 정관을 바꾼 겁니다. 상당히 맞는 얘기 같죠? 합리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배당에는 현금 배당하고 주식 배당이 있는데요. 어떤 회사들은 주식 배당을 많이 합니다. 주식 배당을 하면 배당락이 확실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얼마의 주식 배당을 하는지 공시해야 되고요. 요건 30%한 겁니다. 이 경우에 세금과 배당락에 대해서 알아보면 원래 예를 들어서 1만원짜리 주식이었다면 배당락은 30%가 빠지겠죠. 7,000원. 이런 어떤 돈이 될 겁니다. 이렇게 빠져서 시작하죠. 그런데 세금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원짜리에 3,000원이냐? 만원짜리에 30%니까 3,000원이 배당이냐? 아닙니다. 액면가의 30%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액면가가 5,000원짜리였다. 라고 한다면 30%에 1,500원에 관련돼서 세금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면 요게 어떤 때 좋냐 하면 요것은 이럴 때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500원에 대해서 15.4% 세금을 내긴 하지만 주식 양도소득세가 도입이 된다면 주가가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관련돼서 차액이 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수가가 1만 원인데 나중에 배당락이 되고 다시 12,000원이 됐어 라고 한다면 12,000원. 물론 주식은 더 생겼죠. 배당을 내고 주식을 받았죠. 그것은 그때 시가고, 어쨌든 요 주식에 관련돼서는 훨씬 더 세이브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내가 5,000원을 번꼴인데 소득은 2,000원이 잡히죠. 물론 세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되면 주식 배당이 훨씬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다른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가 배당만큼 주주환원을 요구하는 게 자사주 소각입니다. 그때 제가 회계에서 말씀드렸을 때 자사주는 자본에서 빠지고요. 빠지는 거 똑같은데 소각이냐 소각이 아니냐는 유통주식수가 아니라 발행주식수가 아예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한 주당 이익, 예를 들어서 아주 손쉽게 생각해서 100만 원이 벌리는 회사에 100주가 있으면 한 주당 1만 원을 받잖아요. 1만 원을 버는 게 우리가 EPS라고 부르는데 한 주당 순이익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을 갖다가 50% 소각했어요. 50주가 됐어요. 그러면 EPS는 한 주당 2만 원이잖아요. 2배가 올라갑니다. EPS가 올라가니까 주가 상승은 당연히 일어나죠. 그러니까 같은 돈으로 배당을 할 때는 15.4%를 내고요. 주식 소각을 할 때는 양도세가 없을 경우에는 세금이 안 나오고 양도 차액이 올라갑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종합소득세율인데요. 우리가 금액이 작으면 예를 들어서 1,200만 원 이하 혹은 8,8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24%지만 5억 초과인 사람은 42%입니다. 5억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42%인데 우리가 어떻게 돼 있냐면 배당 이자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합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부자라서 배당이 1억이다 라고 한다면 2천만 원 이상인 8천만 원은 종합소득세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월급도 많았어. 5억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5억 8천만 원이니까 8천만 원에 대해서는 42% 세율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4%가 아니라 42%를 냅니다. 즉 고소득자의 고배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배당보다는 자사주 소각을 더 원하는 거죠. 같은 금액의 주주환원을 하더라도 고소득자, 즉 배당을 많이 받는 자, 즉 부자들이죠. 부자들은 무엇을 원한다? 자사주 소각을 더 좋아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보자고요. 이건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더벨의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통신사가 대표적인 고배당주입니다. 보시면 KT는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발표했고요. 기대 수익률을 보시면 LG는 5.5%, KT는 5.8%, SKT는 7% 정도 됩니다. 굉장한 배당주죠. 그런데 점점 더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EPS를 올려달라 이렇게 요구가 들어오고 회사들이 응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돈이 사라진다고 생각했는데 자사주를 나중에 팔면 위기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분기배당, 자사주, 소각이 많이 하는 거죠. 분기배당은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월 배당을 한다면 배당락이 생기기가 어렵죠. 1년에 한 번 배당을 한다면 그 금액만큼 배당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청난 배당주라서 나는 1만 원에 샀는데 연말에 1,200원을 배당해요. 12%를 배당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배당기일이 지나서 거의 12%가 빠질 수 있습니다. 1만 원에서 9천 원으로
이렇게 빠질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매월 배당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100원씩. 그러면 100원 빼기 애매하잖아요. 왜냐면 다음 달에도 배당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배당을 쪼개서 자주 해주면 회사는 불편할 수 있는데 주주들 입장에서는 배당락이 없고 계속 먼저 현금이 캐시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1월부터 뭐 분기 배당만 하더라도 이렇게 3, 6, 9, 10인데요. 우리가 보통은 배당이라는 게 주총이 끝난, 그러니까 배당이 확정된 후 한 달 이내 지급합니다. 그래서 보통 4월 돼야 받는데 통상 여기에서 먼저 받고 먼저 받으니까 4번에 나눠서 받으니까 배당락도 좀 줄어들고요. 또 한 가지는 먼저 받잖아요. 내가 이 돈을 먼저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200원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4번에 걸쳐서 받으니까 300원씩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음에 4월에 받을 거를 먼저 이렇게 받으면 어떻게 되죠? 그것만큼 제가 그 돈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좀 나눠서 좀 빨리 받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죠. 그래서 주주 환원을 최근 들어서 요구하는 거는 배당보다는 자사주 소각, 그리고 배당은 분기 배당이나 월 배당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2천만 원 이상의 배당에 대해선 우리가 종합과세를 한다고 말씀드렸고 소득세 합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점점 더 정부는 이 기준을 낮추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보시면 새로운 기사인데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서 연간 336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지역가입자는 상관없지만 직장가입자, 그래서 직장가입자도 1,000만 원 이상의 배당소득자는 지역의료보험을 별도로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험을 2개를 납부해요. 그런데 그것을 336만 원으로 낮추자. 336만 원이면 지금 배당이 예를 들어서 2%라고 한다면 1억 2천 갖고 있으면 2%면 240만 원이고 1억 8천 정도 주식을 갖고 있고 이게 배당이 2%라고 한다면 이게 360만 원이잖아요. 요 정도 되면 지역 건보료를 따로 내야 되고 종합과세도 또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점점 더 세금은 이렇게 배당에 대해서는 더 타이트해집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배당보다는 자사주 소각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왜 그들이 배당보다 자사주 소각을 요구하는지 이해가 되고 결국은 그 부자들이 내 주식을 사줘야지 주가가 오르니까 우리는 자사주 소각이 훨씬 더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과 자사주 소각에 관련돼서 최근 들어서의 트렌드 그리고 부자가 뭘 좋아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